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사랑, 첫 만남, 첫걸음, 첫눈, 세상의 모든 처음은 대부분 특별하게 기억되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무대에 제일 처음 섰던 그 순간만큼은 바로 어제처럼 생생한데요. 자,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요, 한국의 첫 인상을 만드는 이세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처음 만나네요. 네, 처음 뵙습니다. 예, 한국의 첫 느낌, 첫 기억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사업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광범위한데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처음을 만들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이들에게는 한국에서의 첫 기억을,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기억을 캐리어를 통해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처음과 마지막인데 캐리어라는 핵심 단어가 나오네요. 그렇죠. 예, 대충 뭔지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죠? 함께 보실까요? 네. Where is the exit 9 from here? So we are now here, exit 7, and just follow the street. Then you can see the exit 9. 지도를 보며 길을 안내하는 여자. 곳곳에 비치된 형형색색의 캐리어들. 신원 확인을 하는 모습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길 위에 즐거운 쉼표를 찍다.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이곳은 관광객들의 편의를 돕는 물품 보관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꿈꾸는 도심 속 비밀 창고. 숨은 공간을 이용해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는데 그분들의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서 짐을 대신 보관해주고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이용객 2천여 명. 보다 안전한 물품 보관을 위한 꼼꼼한 신원 확인 절차는 필수. 저희가 손님의 짐을 하나하나 다 검사하고 내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원 확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확인을 마친 후 저희는 안전하게 보관을 하게 됩니다. 짐 보관은 물론 공항 배송까지 한국을 찾는 자유 여행객들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있는데요. 我觉得这里的服务很好，然后这里的人很有礼貌，很快速，我很喜欢这里的服务，我会再来。 보안 검사를 통과한 짐은 차례차례 창고로 이동. 일련 번호에 맞춰 세심한 2차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행지에서의 행복한 기억을 더하는 틈새 서비스도 있습니다. 바로 엽서를 대신 발송해주는 건데요. I think postcard for Thailand as my home is very happy. Thank you about postcard for me. Where is the exit 9 from here? So we are now here, exit 7, and just follow the street. Then you can see the exit 9. 여행 중 수도 없이 발생하는 일촉즉발 돌발 상황. 최근엔 여행객의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안내센터의 역할도 자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시안 이것저것 좀 뽑아왔는데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의견을 좀 여쭈려고요. 패턴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이거보다는 이쪽이 더 화려해서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상품 개발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전통적인 디자인을 살린 기념품을 통해 한국을 알려나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한테 나눠줄 에코백이나 네임택 등의 디자인 시안을 지금 디자이너분들과 함께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꿈의 여정을 시작한 이세진 대표. 다음 도전이 궁금해지는데요.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서울역이나 강남역 등 다양한 곳에서 저희 회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 목표이고요. 2차적으로는 보관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행 상품, 여행 서비스들을 개발해서 외국인분들께 좀 더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네, 화면 잘 봤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딱 보다가 실물로 딱 보고 예, 감회가 또 새롭네요. 예, 어떤 부분이? 예. 화면이 낫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나요? 실물이 낫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나요?
실물이 조금 낫지 않을까요? 아, 네. 저는 뭐 그러면 화면을 보고 있나요? 아, 예, 아니, 진행하시죠. 농담입니다. 아, 예. 자,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무인 보관함이 아니에요. 사람이 직접 그 물품을 보관해주는 보관 대여 네네.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굳이 사람이 있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외국인들은 타지에 처음 방문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함에 있어서도 위치도 잘 모를 뿐더러 또 이용하다가 불편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바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데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유인 보관소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가져오신 거죠, 외국에 있는 그 아이템을.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생각을 했었고 이제 외국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 조사를 했던 네네네. 건 네, 맞습니다. 예, 사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2014년에 이 창조관광 공모전에 이제 당선이 되었고 네네네. 그해 말인 12월에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또 오픈을 하셨네요. 네, 한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한국의 이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행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우리 이세진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외국인들을 상대로 큰 국제 심포지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그곳에서의 문제점들을 몇몇 발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진보관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 신분에서 시작했던 저에겐 자본금이란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는데요. 가령 홈페이지랄지 팜플렛, 인테리어 등은 제 손으로 최대한 직접 하여 초기에 드는 비용들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가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운 트래블 스토리지의 이세진 대표입니다. 저는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일반적으로 물품 보관소라고 하면 락커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락커는 내국인들에게는 친숙한 것이지만 외국인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불편한 존재입니다. 또한 기계여서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마주하고 소통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받아서 보관해주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돌려주는 그런 유인 보관소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보관소의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즐겁고 편안한 관광의 시작점을 미소와 함께 그리고 마지막 점을 함께 닫아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처럼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틈새 시장을 공략하라는 주제로 오늘 이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를 마치고 저는 더욱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갔었는데요. 그곳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큰 국제 심포지엄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참가했던 만큼 저도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심포지엄이 끝나고 서울 곳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그곳에서의 문제점들을 몇몇 발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들 중 하나가 바로 진보관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이전에 국내를 여행 다니면서 무거운 캐리어나 짐들로 인해 고생했던 기억들이 되뇌어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최근 개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관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 즈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이 창조관광기업에 선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가장 실현 가능성 있는 아이템이면서도 또 필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해 같은 해에 2014년 12월 저는 라운보관소라는 이름의 매장을 홍대 입구역에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보관소라는 사업은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을 설립해야 되다 보니 드는 비용들이 많은데요. 학생 신분에서 시작했던 저에겐 자본금이란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는데요. 공사에서 지원받는 대부분의 것들을 매장을 운영하는 데 투자를 하고 그 외 나머지 것들, 가령 홈페이지랄지 팜플렛, 인테리어 등은 제 손으로 최대한 직접 하여 초기에 드는 비용들을 절감했습니다. 누구나 완벽한 상태에서 하길 원하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처럼 여유 있게 모든 것에 골고루 투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천천히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칫 무조건 완벽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하느라 준비 기간이 길어지게 돼버리면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또 그것은 바로 사업의 승패에 연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됐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위치였는데요. 6개월 동안 매일 홍대를 돌아다니며 공간을 찾아다녔고 또 망할 예정인 것 같은 느낌의 상점들을 염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망하길 바라진 않았고요. 그러던 중 역사 안의 공간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편의점이 있었던 공간이었는데 편의점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고 관리자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무조건 이 공간 달라, 우리에게 달라라고 졸랐습니다. 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입점할 수 있는지, 이 공간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물었고 6월부터 준비했던 저희 회사는 12월에 드디어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가 있었는데요. 2015년 6월 메르스 사건이었습니다. 관광객이 주된 고객이었던 저희에게는 크나큰 타격이었죠. 하루에 단 한 명도 오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또 매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문 밖으로 단 한 명도 지나가지 않고 그 적막감, 그보다 더한 어둠을 느꼈달까요? 하루하루 고난의 연속이었고 하루하루 이 문을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지원금도 끝난 상태여서 통장에 잔고도 얼마 안 남은 상태였어서 결정을 해야 될 타이밍이었고요. 저는 과감하게 한 달만 더 버텨보기로 도전했습니다. 손님이 적은 시기를 활용해서 매장의 내부를 인테리어를 조금씩 고쳐나가고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는 식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이라는 그 시간을 보낸 이후 7월이 다가왔고 메르스는 조금 누그러들었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천천히 하나둘씩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저는 처음 맞이하는 성수기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적은 숫자였지만요. 작년 6월의 경우를 겪고 나서 나의 실수나 경영 실패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묘책을 세워서 해결해 나가면 되지만 이렇게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얼마나 어떻게 잘 견디고 버티며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년 같았던 그 한 달을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라운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한 시간으로 보냈고 그 결과 지금의 라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존재하고요. 만약 그때 포기해버렸다면 저와 라운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었겠죠. 저 같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경우 우연히 들르거나 혹은 입소문으로 퍼지기엔 좀 제한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나 어떤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 그 공모전을 통한 네트워크나 혹은 공기업들을 통해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해왔고 또 자체적으로도 국내외에 언론 보도를 뿌려서 조금 더 빠르게 라운이 존재함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길을 헤맸을 때 방문할 수 있도록 여행 센터의 역할도 진행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 매장이 있는 공간이 외국인들이 길을 찾아 헤매기 쉬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들을 유인하기 위한 작전으로 여행 센터의 역할을 해서 길을 안내해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또 즉각적으로 서비스에 반영하기도 하는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매장에 사실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진 않은 공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 틈새를 공략했기 때문입니다. 관광 사업이라는 큰 시장에서 저는 진보관 서비스라는 틈새를 찾아 발견했고 이미 수요가 많은 그 공간에서 틈새를 찾아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결과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고 현재까지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공이라는 못을 박으려면 끈질김이라는 망치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끈기가 필요한데요. 저 또한 2년 동안 쉼없이 망치질을 해왔고 그 결과 제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 성공의 못이 잘 박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도태되지 않도록 열심히 망치질을 해서 그 성공의 못을 완전하게 박을 계획입니다. 당신이 찾은 틈새 시장에 열정과 끈기를 더한다면 생각하는 성공의 범주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범주 안은 분명히 반드시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연을 듣다 보니까 틈새 시장을 공략하라라는 강연이었잖아요. 네네. 틈새 시장을 정말 잘 공략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우려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행이잖아요. 근데 굳이 짐을 맡겼다가 다시 찾으러 오는 게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번거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저희 매장에 방문해 주시는 손님들은 숙소를 방문하기 전 또 숙소를 이제 체크아웃하고 난 후 이 남은 시간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인데요. 네네네. 생각을 해보세요.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또 쇼핑을 하고 힘들잖아요. 네네네. 저희는 그 시간을 조금 더 알차고 즐겁게 쓰라는 의미에서 네. 보관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공항인 줄 알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생각의 범위가. 근데 홍대였어요. 홍대. 따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저희는 개인 관광객들이 주 고객이기 때문에 위치 선정하는 데 있어서 홍대가 중요한 포인트였고 또 그곳에서도 바로 공항철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홍대를 예. 선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국어를 하세요? 저는 사실 한국어를 포함해서 2개 국어밖에 못합니다. 2개 국어요? 네. 저도 사투리, 표준어 이렇게 2개나 할 수 있는데 예. 그런데 가능합니까 이게? 사실 이 서비스가 그렇게 많은 대화가 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어가 1차적으로 영어로 대화를 하고 네. 만약에 영어가 안 된다면 국제적인 언어 있잖아요. 네. 이 손과 발을 이용한 그렇죠. 대화, 바디랭귀지. 네, 눈빛으로. 네. 네. 이 보관대여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어떤 점에 가장 주의를 해야 될까요? 보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네. 외국인들에게 너의 물건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맡긴다라는 인식을 주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보통 다른 보관과 관련된 서비스에서도 항상 굴직거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장 일부를 공개를 해서 너의 물건이 이렇게 잘 아무도 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서 외국인들이 보다 편한 마음으로 맡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하시고 그리고 여성 CEO로서 창업을 내가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에게 어떤 또 뭐 그 지금 이 시대에 또 창업을 하고 있는 분으로서 또 조언이라든가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누구나 생각하듯이 대학을 졸업하고 혹은 뭐 대학원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길 원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 안에서의 멋진 일탈을 해보고자 우연한 이 호기심이 발동해서 이 창업을 계획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인생에 한 번뿐인 기회니까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했지만 지금은 제 인생에 이 창업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공모전에서 수상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 대표님만의 꿀팁이 궁금합니다. 사실 꿀팁이라기보단 정말 열심히 작성을 했거든요. 근데 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팩트에 기반한 굉장히 사실성 있는 제안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고 왜 있어야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나열을 했고 또 누가 봐도 한눈에 이거는 이런 서비스다라는 걸 알 수 있게끔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보관소란 무엇일까요? 저에게 보관소란 캐리어와도 같은데요. 캐리어요. 네, 그렇죠. 어차피 캐리어를 보관하는 곳 아닙니까? 예.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캐리어는 저에게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도 한데 제가 보관소를 캐리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여행을 다니면 캐리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에게도 보관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희노애락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고 또 여행을 돌아오는 도중에 캐리어에 추억을 담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보관소에 많은 추억을 담아서 쌓고 있는 중입니다. 네. 캐리어를 많이 보관하시다 보니까 캐리어를 꼭 집어서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보통 캐리어. 여행 배낭도 있을 거고 가방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네,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걸로. 네, 캐리어 영어니까요. 네네, 네. 캐리어. 자,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여러 지점을 두어서 라운 보관소를 조금 더 많은 관광객들에게 알리고자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행 상품 개발을 조금 더 해서 단순히 보관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더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더 좋게 또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그 단순한 짐 보관소가 아니라 관광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승리는 결국엔 가장 끈기 있는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꿈꾸고 계신다면 절대 주저하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간 여러분들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창업을 일생의 일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일탈을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나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인생은 딱 한 번뿐이니까 그 안에서 한 번쯤은 일탈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의 앞장설 시간. 세상 밖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꺼내보세요.